이 모든 것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욱 무서운 점은 최성애에게 강압을 했냐 안 했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소위 별건 수사, 바로 이 무엇보다 무섭다는 별건 수사가 자행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단 별건 수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수사란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 즉 별건을 이유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별건 수사는 분명 과정과 절차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적인 수사 방향으로 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데, 유독 우리나라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위법적인 수사 방법으로 절대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최성애 총장 강요건으로 잡아들였으면 그 건에 대해 혐의와 증거가 있느냐만을 수사해야 하는 것이 진정 표준적인, 세계가 인정하는 표준적인 수사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게 안 되면 사생활 등의 잡다한 것들까지, 그게 안 되면 가족들의 잡다한 것들까지, 또 그게 안 되면 5천, 6천, 사돈네, 8촌까지 다 판에서 잡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사입니다. 검찰은 원하는 혐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과정과 절차의 정의를 훼손해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단지 대한민국의 수사 관행상 별건으로 마구 죄를 확대하는 것은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정과 절차의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여 분명한 증거를 담은 녹취도 인정할 수 없고 그걸 빌미로 심지어 죄를 묻는 게 가능하다면, 검사들 본인도 과정과 절차의 정의를 중시하여 함부로 이를 어기고 별건 수사를 감행하는 경우 그 죄를 물어서 구속도 되고 깜빵도 가고 그래야죠. 왜 검사는 되고 그 외 사람들은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진정한 검찰의 내로남불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 배틀TV의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최근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애 총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느냐를 두고 벌어진 고소가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동안 비판해왔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그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겁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4일 최성애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최 총장은 당시 SBS와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이 전화를 걸어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말을 기술적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건을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배당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조국 가족 수사를 비판해온 유 이사장 사건을 해당 수사팀에 맡기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유 이사장을 입막음하거나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밥 먹으면 좀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총장님은 5분 그러시는데 15분 44초 통화했고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팩스체크와 관련된 통화였고 절반 정도는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는 거였어요. 그 총장님은 그 여러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을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토끼 거북이 가지고 채널A에서는 막 떠들던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무슨 맥락으로 거의 자기들도 무슨 맥락으로 했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밝혔던 대로 최성애 총장에게 단지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던 정도의 대화만 존재했던 것이 실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라는 분의 캐릭터가 강요를 통하여 원하는 걸 얻는 캐릭터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의 현 지위가 남의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왜곡시킬 만큼 힘을 발휘하는 지위가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검찰이 맡았으니 관련 사실들이 마구 파헤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만약을 대비해서 최성애 총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음해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시라 항상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 두시는 그분의 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정해 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확정적인 내용일 수는 없습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만약 저의 뇌피셜대로 최성애 총장과의 대화 내용이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된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결코 최성애를 압박했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경록 녹취본 사건에서도 그러했듯이 검찰의 입장이 충분히 난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깜도 아닌 것 들고 나왔다가 녹취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고야 마는 김경록 사태 시즌2,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진 않죠. 일단 녹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의 뇌피셜이니까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일단 1차적으로 걸리고요. 설사 녹취가 있었다 한들 김경록 건에서처럼 사이다 반전을 이룰 수 있느냐의 법적인 부분이 걸립니다. 일단 실제로 유시민 이사장님이 총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녹취한 파일이 실제로 있고 그 내용이 분명 강요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해도 녹취록을 대중에 공개하는 순간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더 씌워 올가맬 것입니다. 그것의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해지려면 최성애 총장님의 동의가 필요하죠. 녹취된 내용 속에 본건에 대한 무죄를 입증할 내용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녹취가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를 들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즉,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있어서 유력한 수단이 될지는 몰라도 재판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결국 법리적 판단으로만 보자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가 들어도 그 내용이 최성애 총장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내용이 없는 게 사실이라 쳐도 그 내용은 없는 내용으로 치고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치고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실제로 최성애 총장과 유시민 사이에서는 아무런 협박도 강요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 몇 달 뒤의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훗날의 문제이고 일단 여론전에서라도 승리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분명하니까 일단 녹취록이 있다면 분명히 까서 나중에 재판에서 쓰든 못 쓰든 간에 일단은 까서 명백하게 결백을 여론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더욱 큰 이득이지 않느냐. 중요한 건 여론이니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이 부분도 그리 단순히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훗날 재판에서 별다른 증거로 기능하지 못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순간 그 자체를 죄로 물어서 유시민을 올가매려고 할 것입니다. 알릴레오의 녹취의 전문이 공개되는 순간 검찰은 아마 음성권의 침해라는 명목을 들고 나와서 유시민의 죄를 물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성권의 침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음성 역시 고유한 개인의 특징이고 완벽하게 처분 권한이 그 개인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그 권한이 유린되는 상황을 본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성애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그의 음성 사용은 인격의 침해로 간주하고 헌법적 가치의 훼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거창하죠. 자기 음성 좀 외부에 알려졌기로서니 헌법이 들먹여지냐, 좀 오바 아니냐 싶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음성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증거 채택 거부 또는 벌금형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상대는 검찰입니다. 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유를 갖다 붙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최대치의 법리를 끌어다 연결시켜 죄를 만들어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최성애 녹취의 공개는 그 자체로 유시민을 헌법적 가치를 참혹하게 짓밟은 파렴치범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성권이 기본적으로 인격권에 해당하고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간된 권리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절대 불가침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해버린 부분을 두고 꼬투리 삼아서 크게 떠들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인격적 가치를 저버린 파렴치한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프레임으로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때려버린다면 유시민은 그냥 또 그들의 입맛대로 몹쓸 놈이 되어버리는, 한 사람의 인격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몹쓸 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이렇듯이 이번 고발건은 녹취가 설사 있다 하여 만만하게 흘러갈 만한 고발건이 결코 아닙니다. 대중에 공개하는 것도 위험이 따르고 공개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알아서 그들의 대화 내용을 마음대로 짜집기 하여 대중에 뿌려서 나쁜 놈 만들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어려운 상황인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욱 무서운 점은
최성애에게 강압을 했냐 안 했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소위 별건 수사, 바로 이 무엇보다 무섭다는 별건 수사가 자행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단 별건 수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수사란 수사기관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다른 사건, 즉 별건을 이유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그걸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애초에 수사 목적과 무관하게 다른 건들을 파내서 구속기간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등의 상황, 이런 부분이 바로 별건 수사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유시민의 경우로 한정지어 보자면 최성애 총장에게 협박과 강요를 했느냐 마느냐를 문제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지만 뭔가 그걸로는 부족할 듯하다 하여 다른 의혹들을 마구마구 캐는 상황. 예를 들자면 세금은 잘 냈나? 사생활에서 별다른 범죄사항은 없나? 노무현 재단의 유튜브 수익 배분 관계에서 문제될 것은 없나? 자본시장법 관련하여 또는 금전 거래에 관련하여 이딴 것들을 마구마구 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건에 한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녹취가 있다면 그래도 어딘가 유리한 구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건과 무관한 점들도 마구 파헤쳐지게 되는 상황, 그 점이 진정 무서운 점입니다. 별건 수사는 분명 과정과 절차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위법적인 수사 방향으로 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인데 유독 우리나라 검사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위법적인 수사 방법으로 절대 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최성애 총장 강요건으로 잡아들였으면 그 건에 대해 혐의와 증거가 있느냐만을 수사해야 하는 것이 진정 표준적인, 세계가 인정하는 표준적인 수사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그게 안 되면 사생활 등의 잡다한 것들까지, 그게 안 되면 가족들의 잡다한 것들까지, 또 그게 안 되면 5천, 6천, 4돈, 8촌까지 다 파내서 잡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검사입니다. 당연히 이는 분명 과정과 절차의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최성애와 유시민의 녹취가 실존한다고 해도 그것을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분명 과정과 절차의 정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도 못하고 공개했다 해도 절차와 정의를 저버린 죄로 구속될 판이니 눈물만 삼켜야 했던 상황인데 검찰은 원하는 혐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과정과 절차의 정의를 훼손해버려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정과 절차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기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욱 강렬하게 절차의 정의를 개무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 검찰 쪽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기타 소시민들은 동의 없는 녹취를 썼다는 이유로 헌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짓밟은 파렴치범으로까지 비하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는데 똑같이 과정과 절차의 정의를 지키지 않은 검찰은 단지 대한민국의 수사 관행상 별건으로 마구 죄를 확대하는 것은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과정과 절차의 정의가 그만큼 중요하여 분명한 증거를 담은 녹취도 인정할 수 없고 그걸 빌미로 심지어 죄를 묻는 게 가능하다면 검사들 본인도 과정과 절차의 정의를 중시하여 함부로 이를 어기고 별건 수사를 감행하는 경우 그 죄를 물어서 구속도 되고 깜빵도 가고 그래야죠. 왜 검사는 되고 그 외 사람들은 안 되냐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진정한 검찰의 내로남불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착잡합니다. 유시민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그간 걸어온 행보가 제 아무리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았을지라도 이번은 검찰과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형국이니 본께서는 꿋꿋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에 알려지게 될 그의 명성과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이 정말 착잡합니다. 무언가 깜도 안 되는 것들을 무한 범위로 확장시키고 판에서 증폭시켜버릴 검찰과 언론의 콤비가 정말로 무섭습니다. 하나 희망을 갖고 있는 지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미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전국 때 MB검찰들의 제2타겟이 되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님이 제1타겟이셨고 그 최측근 인사들이 제2타겟이셨던 게 사실이죠. 그의 발언으로도 본인 계좌 몇백 원씩 오갔던 것까지 혹은 수십 년 전 이메일 오갔던 것까지
탈탈 털렸던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시민을 걸고 넘어지지 못했었죠. 당시 MB검사들의 수사가 치밀하지 못해서라기보단 걸고 넘어질 만한 건덕지가 당시 없었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검찰의 칼날이 그를 덮칠 것인데 그때의 그 상황처럼 논두렁 전국대의 그 상황처럼 별다른 건덕지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조국 장관님과 관련하여 가족 표창자까지 뒤져서 빌미를 가공했던 검찰의 조작력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유시민 이사장님의 청렴이 그 모든 실력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솔직히 그를 믿지만 내심 두렵습니다. 검찰의 억지가 그래도 힘을 발휘하는 사법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그의 청렴을 믿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 떨칠 수가 없네요. 언제나 유지해 오셨던 강인한 심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버텨주시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솔직히 저와 모든 지지자분들께는 아쉬운 일이지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대처가 어렵게 되는 일이 혹여 발생한다면 방송을 조금 쉬시더라도 저는 이해합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 강인하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